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주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보도를 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현재 일파만파인데요. 어제 이제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각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윤석열 후보는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안의 성격과 핵심 쟁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성격을 얘기하면 역시 이제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한테 고발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선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건 그러면 그 과정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걸 지시했느냐 또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느냐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뉴스버스의 그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공방만 치열해지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 지금 아직은 윤석열 당시 총장까지 거론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네. 이름이 좀 쉽지 않네요. 직책이 뭔가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한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손준성 검사한테 뭘 받아서 전달했다. 이제 김웅 의원 주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보도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곧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뭔가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줬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손준성 검사가 혼자 만들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주를 한 건지 시킨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따져야 되겠죠. 지금은 뭐 정치적 공방보다는 그런 그 사실관계가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마치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었는데 정작 그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기자회견의 그 내용들이 명예훼손이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자신이 이제 해당 이 공익 제보자가 자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보면 이진동 그 뉴스버스 발행인은 공익 신고자와 제보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그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이제 누구든지 여의도에서 다 아는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이진동 발행인한테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진동 발행인은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성은 씨가 과연 제보자냐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여기저기 인터뷰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제보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 7일 날 조선닷컴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제보자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절대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어젯밤에 밤늦게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에는 자기가 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혼선을 초래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은 씨가 과연 제보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앞으로 아마 첫 번째로 규명돼야 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알고 있겠죠.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그런데 대검찰청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실명까지 말씀을 근데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보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뭘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사실일 경우에 이걸 그럼 누가 뭐 어떤 경로로 제보했을까 2차적인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이 내가 그 조성은이라는 사람한테 뭘 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혹시 누가 낀 거는 아닌지.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뭘 줬는데 조성은 씨가 그걸 누군가 제3자한테 줘서 그 사람이 제보를 했을 네.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옛날부터 말이죠. 그 옛날에 이제 공익 제보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무슨 조직 내부에 무슨 비리 같은 걸 폭로하면 대개 그 조직에서 저 사람 저 인사 불만자다. 인사에서 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에 불만으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 이걸 뻥튀기 해서 지금 폭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메신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뭐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누구냐? 이거 제가 볼 땐 이 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거는 역시 손준성 검사가 김몽호 의원한테 뭘 줬느냐 안 줬느냐 네. 그 부분이 역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만 네. 2차적인 핵심 쟁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공수처도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찾고 실체적인 진실을 또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올리고 네. 그런데 이진곤 발행인 얘기에 따르면 사실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할 때 그 휴대전화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나온 것인지 그 휴대전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텔레그램 대화방인데 그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거기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도 조작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화면인지 네. 아닌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포렌식 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조성은 씨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가 맞다면 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런 정도는 쉽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안 받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국면이 되면 공수처에서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이거 검사 관련 사안이니까. 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 제보자의 휴대폰 또 손준성 검사가 평소에 사용하던 휴대폰 또는 PC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사하면 뭐 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실체 규명이 제일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직접 증거들을 당사자들이 다 없앴다고 해도 그 화면을 그 SNS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과학 수사 기법을 조금만 동원하면 이 조작 여부 정도는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뉴스버스에서 처음에 보도한 사진은 몇 장이 되질 않고요. 며칠 있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자료 전체를 이렇게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보낸 자료에 거의 다 손준성 검사,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뭐 김웅 의원이 내가 사실 옮긴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뭘 넘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과연 누가 조작을 했느냐 이건 뭐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가진 그 감각과 상식으로는 이건 조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듭니다. 아무튼 이건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뭐 곧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을 당 차원에서 규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늘 최고위 후 이준석 대표는 당 조직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시점이 저희가 처음에 해당 언론에서 제기했던 4월과는 다른 시점에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단을 이제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당시 이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런 규명이나 또 이제 상황 수습이 가능할지 또 이제 당내 후보별 유불리는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후보별 유불리는 뭐 네. 그 명백하게 갈릴 것이고요. 저는 그 정점식 의원이 그 담당 이제 고발장을 쓴 그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는 부분은 전혀 어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의 그 뭐 공명선거 추진단 같은 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그 보낸 것을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뭐 보냈다면 나는 단순하게 포워딩, 전달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국면이라면 그 김웅 의원이 보낸 것을 누가 받아서 그게 이제 조성은 씨가 받았는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김웅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럼 조성은 씨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만약에 정점식 법률지원단장한테 그게 전달이 됐다면 정점식 단장이 그걸 뭐 어느 변호사한테서 이거 고발장 만드시오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 이거는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단계죠. 응?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네. 야당한테 시켜서 이걸 고발하도록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점식 의원이 뭐 무슨 행동을 했다? 이거는 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의 생각합니다. 위치에서 할 일을 한 거다. 그거는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는 하등의 뭐 불법이나 이런 절차상의 요소가 문제는 없다. 없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고발장 만들어서 뭐 제출한 거죠. 그런데 하필 그게 김웅 의원이 넘겨준 그 고발장하고 내용이 너무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넘긴 그 자료가 맞는 것 같다라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이 좀 약간 당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 차원의 뭐 비리 의혹이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활용을 했고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걸로 규명이 됐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대선 후보 12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 사건으로 휘말려 들어갈 위험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뭐 네. 지금의 요 단계에서는 뭐 후보별 유불리를 판단할 뭐 그런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내리막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뒤집어 엎은 결과가 지금 하루에도 서너 건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는 악재로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게 고발장이 두 건이에요. 지금 보도되는 게 4월 3일 건이 있고 4월 8일 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는 건 4월 8일 건이에요. 그거는 원래 사실은 김웅 의원이 자기가 초안을 잡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느냐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근데 만약에 그게 김웅 의원이 초안을 잡아서 당에다 전달해서 그게 고발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또한 당내 과정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손준성 검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4월 3일 거예요. 4월 3일 거는 지금 받았다고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4월 3일 거와 8일 거의 그 과정 또는 불법성 이런 것들은 좀 나눠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예, 뭐 지금 야당이 전국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근데 사실은 여당이 더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이 한창이죠.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에 네. 이른바 1차 슈퍼위크라고 네. 민주당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인단 규모가 전체 200만 명 중에서 64만 명에 이제 달할 만큼 이번 경선 판세에 이제 바로미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어떻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이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충청권 이제 토요일 날 먼저 나왔고 일요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수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인터넷으로 하고요. 금토일 사흘 동안 ARS로 하게 됩니다. 또 12일 당일 날은 현장 투표를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른바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충청도라는 데가 좀 약간 좀 중립적인 데 아닙니까? 근데 그 충청권에서 이재명이 과반을 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투표를 시작한 1차 선거인단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을 한 네. 그 캠프에서 공통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1차 선거인단 결과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굳히기로 갈 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충청권의 민심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내가 가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금 그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뭐 당원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자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혔거나 아니면 중도이면서 좀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대전하고 이제 충청권 이쪽에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사람들의 투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네. 거의 한 55% 정도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란 말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예요. 그런 결과를 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가 포함된 1차 슈퍼위크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전 충청권은 아무도 연고자가 없었던 네네. 지역이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어제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만류를 했지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배수진이죠. 네.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면 내가 그냥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가 아니고 그럴 생각 나 전혀 없다. 여기서 나의 그 정치적 승부를 걸겠다. 어떤 결기 네.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당내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그 소중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 그 국회의원직 던졌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정치 쇼라고. 아니 뭐 여당의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직을 던진다. 이게 온당한 거냐. 또 종로라는 지역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치 1번지죠. 네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으로서 뭔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당내 평가가 썩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뭐 방을 뺐다고 하더군요. 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글쎄 이렇게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보여줬던 과반, 저는 이 과반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낙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던짐으로써 이제 정말 본인이 회군할 네. 그런 다리를 불살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사실은 한 그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확보해서 아예 결선 투표가 없어지는 사태. 아마 그거 정도는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지금 뭐 최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뭐 별로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보도를 크게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공방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진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은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인데 아니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다 고발하라고 줬다? 이거는 법률적 문제 이전에 진짜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실체 규명을 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자료를 줬다는 중걸로 알려져 있는 손준성 검사, 또 같은 사시 동기죠. 김웅 의원. 한 사람은 나는 준 적 없다. 한 사람은 뭔가 받아서 넘겼다. 이 부분 곧 드러날 것 같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전 조금 전에 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서 배수이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충청권 지금 투표가 거의 끝났고 이제 이번에는 선거인단 투표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선제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의원이 너무 늦게 그런 결기를 보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낙연의 때늦은 시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대선 경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민주당의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판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